김광희 후보가 말하기를 소금과 마늘이 걱정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애까지 이런 걱정을 해도 김광희 후보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작년에 제네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할 때 쌀부터 모든 농산물 소금까지 전부 개발하도록 실무자로서 뒷받침해준 사람이 바로 김광희 씨 때문에 절대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개방시켜놓고 이제 와서 속죄하고 석고 대죄를 해야지. 해결하겠다고? 고양이가 고기 다 주워 먹어버리고 이제 고기 걱정하는데 이런 사람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구에서 2사람을 다 보내주다니 말이 됩니까? 선거에 한 사람 뽑는 것도 모르고 입고간 모양이에요, 이 양반. 한 사람을 뽑아야지 어떻게 2사람을 보냅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한 사람씩 놓고 결혼하지 신랑 둘 놓고 신부 둘 놓고 결혼한 적 있습니까? 이번 선거는 과거의 선거보다도 몇 가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여금 독선과 독주와 독단을 막고 야당을 상대하고 내각을 인정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문민정부다운 정치를 할 수 있게 충고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방치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법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표적 사정으로 끝났습니다. 국제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하는 걸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세계화를 얘기했습니다. 세계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하기를 12.12와 5.17은 역사에 맡기고 공소권 없다고 판정을 내려놓고 다시 전두환, 노태우 2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 아들이 말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죽이기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덧붙여 말하기를 김영삼 대통령도 2년만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태우 씨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대선 자금 줄 만큼 줬다 이거예요. 쓸 만큼 줬다 이거예요. 수천억 줬다 이거예요. 또 노태우 씨 아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보고 김대중 씨 조지는 20억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고 하소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이 20억 알파설에 대해서도 맨날 며칠을 우려먹다가 나중엔 증거가 없어서 알파를 못한 거예요. 물론 김대중 총재가 20억 받은 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노태우 씨가 중립을 지키는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안 받았을 때 5.18 문제로 해가지고 당선되면 자기가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노태우 씨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중립도 깨고 더 철저한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용인했어요. 그러나 20억 받고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몰리고 수천억 받고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한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누굽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를 가장 차별한 대통령입니다. 김광희
이광희 씨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장관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려면은 진급시켜주려면은 현직에 있을 때 시켜주지 뭐가지 띄워놓고 올려주겠다? 이와 같이 인사정책 면에서 차별하고 예산 배정에 차별하고 지역개발에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공천에서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말하면 우리를 지방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고 경상도하고 대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구도 경상도가 우리보다 2배 많이 많습니다. 체력도 몇 천 배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권력도 30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쳤다고 그쪽하고 대결해서 손해보려고 자초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지난 14대 국회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호남에서 2석이나 저쪽 당선시켜줬지 않소? 그러나 저쪽에서는 우리 한 석도 당선시켜준 적이 없어요. 또 총선 직전에 각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세요. 저쪽에서는 우리 지지가 2% 3%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저쪽 지지가 10%가 넘어요. 누가 더 개방적입니까? 그래 우리는 늘 당하면서도 늘 차별받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공정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차별한 사람을 어째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 1번 신한국당 운동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먼저 이 지역 정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통령이 되시오. 이렇게 먼저 충고를 하시오. 그래놓고 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여당 운동을 해주라 이게. 그럼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차별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차별하는 얘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딸까지도 계속 차별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보도 그런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손을 떼라는 걸 권고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까지도 김영삼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선거 화보에 안 싣고 있어. 이런 판인데 대명천지에 이렇게 차별한 곳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을 선전하는 이런 후보가 있다니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정상적입니까? 이번 선거는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자신 있다고 떠들어대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 차별 철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참아왔는데 금년과 내년이면 끝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목표 두고 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밀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이번에 만약 우리가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못 이루면 영원한 이 나라에서의 민족 정기나 정의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투쟁을 해온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선거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3분의 1석인 100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각 책임제 개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장에서 김대중 총재의 고향인 이 고장에서부터 평화적인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는 김대중 총재를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독재 권력과도 타협을 거부하고 굴복한 적도 없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함이 없이 민주적 신념과 양심과 지조를 지켜온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농어촌 부채 탕감을 주장했고 추곡 수맥화 인상을 주장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 개방을 쌀을 포함해서 반대했고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주장했고 노인복지를 주장했고 이번 공약에도 노인복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 편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약하고 가난하고 정의로운 편에서 싸워온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공산당으로 몰려오면서도 3단계 통일 방안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통일 방안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모방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모방했고 노태우 대통령도 모방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명칭까지 통일 방안을 모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 미국 가가지고 한반도가 전쟁 일어날 일보 직전에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으로 하여금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김일성이가 죽어서 무산됐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수건인 통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그 방안을 연구해왔고 세계 제1강국인 미국까지 움직여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지혜를 가진 세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대중 총재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총재를 지지한 것은 한풀이도 아니요 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한 것도 아니요 목포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더구나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총재를 지지한다는 말을 경상도에 가든 충청도에 가든 경기도에 가든 강원도에 가든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해도 좋다는 것을 저는 안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야 구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이번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12대까지 전부 여당이 지배했습니다. 13대, 14대 8년 동안 우리 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대까지 무엇을 했다고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12대 40년 이상 자기네들 뭐 했냐 이 말이야. 뭐 했냐 이 말이야. 지금 예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야당에도 많이 가져온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신안군과 완도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다른 군에 비해서 수백억 돈을 더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국회의원인 여당 국회의원 진도는 왜 지정을 못합니까? 여당이 일하면 신안이나 완도 잡혀놓고 여당 진도가 지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구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안 문제는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든 야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여당을 뽑고 야당을 뽑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외양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몇 년 걸려서 돈 몇 푼 가져왔다는 얘기 합시다. 그럼 자기네들이 현직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그래 국회의원이 농촌에서 마늘 조사해서 마늘이나 팔로 댕기고 그래가지고 국사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인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 좀 해주고 더 하겠단 말이에요. 먹어 들어가지. 그때는 전부 외면하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인정하는 식인데 농촌까지 다 망쳐버린 사람이
농촌 전문가라고 하면서 농촌까지 다 망쳐버린 사람이 도시에 관계했다가는 이젠 도시는 더더구나 모를 텐데 완전히 이건 망쳐버리고 말 거예요. 이 신외양 문제도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이신 보혜 임 회장님이 신외양을 건설해야 되겠는데 돈을 3년째 안 준다 이거예요. 이 양반은 여당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돈 사다 주고 만들어다 준 양반이요. 그게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 이걸 좀 만들자 그래 제가 나섰어요. 항만청장한테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그것도 싸워서 5억에서 이 용역해가지고 그 다음 해 15억 설계비 나와서 설계가 작년 11월에 끝났어요. 그래요 금년에 100억이 책정됐는데 목포 시장님하고 김홍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항만청장을 찾아갔어요. 항만청과 목포시에서 요청한 금액이 130억이었습니다. 130억. 그런데 지금 항만청장이 제 그 외교학과 후배입니다. 이 친구 말이 형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가능한 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100억을 줬어요. 그거 많이 준 겁니다. 요청이 130억이에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몇천억이라도 가져와서 하면 좋지만은 금년 1단계 사업이 그 정도면 된다는 계획하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는 한라조선과 대우에서 수천억 투자합니다. 거의 민간 자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항 문제는 그 정도 시작에 넣으면요 민간 자본 끌어다가 할 수 있어요. 그 외항 만들어 놓으면 목포 사람이 한국 운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배 가진 선사들이 운영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산항도 그렇고 인천항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항구가 발전함으로써 목포 경제를 발전시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을 벌든지 간에 우리도 같이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계속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포하고 앞에도 다리 놓는 것도 법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만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비도로 지방도로라는 것은 부지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건설비는 국비로 하는 거예요. 항만, 공단, 공항 입구만 그렇게 하기로 법안을 내놨어요. 제가 그래 다시 법안을 내가지고 통합시켜서 주요 도서 연결한 것도 국비도로 지방도로로 해서 법으로 딱 정했어요. 그래요. 금년 상반기에 제1차로 전라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렸어요. 이걸 국비보조 지방도로로 지정해 주라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하나가비 하는 일이니까 다 받아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재작년에 목포에서 건설교통위원이 전부 내놓아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67년 6.8 선거 때 김대중 총재님을 꺾기 위해서 박정희 씨가 여기 내려와 국무회의 한 적은 있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목포에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리 와가지고 목포 시내양 다 구경시키고 대물공단 다 구경시키고 망원부지 다 구경시키고 그러고 올라가서 심지어 호남선까지 타고 올라가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지원하라고 해서 그래서 외항 문제도 되고 결국 앞에 간 다리 문제도 법으로 통과시키는데 여당이 다 협조해줬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야 구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불공단 진입로 사실은 저것 때문에 저도 무척 많이 싸웠습니다. 여기 지금 공천 못 받아서 입법 안 했지만 영암의 유인학 의원도 그거 가지고 늘 같이 협력을 했어요. 금년에 그걸 철도청에서 수탁 사업으로 말이죠. 예산이 거의 합의됐는데 제가 이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청와대에서 한 푼도 주지 말아야겠다고 앉아버렸어. 김대중 죽이기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차별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건데 여소야대가 되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의석이 확보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남산 복선화,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얘기는 이쪽에 물동량이 작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이에요. 여기 시설이 돼 있으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공장을 짓게 되니까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공장이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예산당국에서는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싸운 사안이에요. 그런데 고화도에 외곽이 건설되면 물동량이 들어오니까 대불단지에 공장이 안 들어서도 자동적으로 철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국가에서 안 만들어주면 수천억 한라나 대우에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목포 시민들이 로비 활동도 해야 되고, 목포 신안의 갑을 국회의원이 로비 활동도 해야 되지만, 한라하고 협력해서 대우하고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목포 의과대학 건설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목포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병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처음에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포 시민들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사람들이 의료 혜택만 볼 수 있으면 누가 병원을 운영해도 좋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 유지들이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생겨야 된다, 이걸 저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은 우리 당이 아니고 서울에서 입후보 있습니다. 무안의 박성무 의원하고 분담을 했어요. 보건사회부 쪽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교육부 쪽은 박 의원이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결국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 안 됐어.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목포 문제라고 해서 형님이 이거 좀 지켜들어 주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도 만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났어요. 심지어 우리 신안군의 모든 예산을 군수보고 전부 뽑아달라고 해서 각 부처에 예산 좀 주라고 다 얘기하면서 목포 의과대학 얘기를 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내년 또 필요로 한 예산 목록까지 다 갖다 주면서 예산 좀 주라고 했어요. 교육부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의사가 포화 상태니까 그 수를 안 늘리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얘기가 제 주변에 있는 경상도 출신 교수들까지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월 21일 날 제가 오후 3시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저께 저녁에도 이 교수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생겨야 된다는 걸 강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양해를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문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수산부 장관하다 조그마다 쫓겨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김광희 후보가 우리는 같은 고향이고 선후배니까 김광희 형이 저한테 우리 장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 봐줬어요. 예, 그런 양반이요. 그래 가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 의사가 이젠 실링이 차서 안 죽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고. 전라도 장관이 가뭄에 콩나듯 되는데 그런 핑계만 대고 가만히 있을 작정이냐고. 전라남도에 종합병원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장관 있을 때 하나 하라고 말이야. 내가 다그쳤어요. 다그치면서 광주의과대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몇십 명을 띄어서 TO를 주겠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목포 의과대학을 허가해주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부는 내가 맡겠다. 그래 지금 거기 그 말 때문에 20명을 띄워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청와대에서 하지마 해버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 이 목포 의과대학 문제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해낸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낸다고 했다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담을 안 했다가 해내면 그 제 업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장담 안 하고 이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화원 관광단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목포와 화원, 신안, 월출산까지 포함시켜서 관광특구를 지정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원공항도 발전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직접 망원공항을 통해서 유치시키는 겁니다. 제가 신안을 말하자면 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관광특구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국정감사를 목포에서 할 때도 관광특구 지정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관광특구 지정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산정동의 민원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재산권을 묶어놓은 이런 사례.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서울시에다 그걸 요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정을 민선시장에서도 해서 되겠느냐. 근데 시정하라고 서울시는 전부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정 3동의 이런 문제도 제가 목포시장님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가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무슨 민원이 있습니다. 저는 법으로 주공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아파트 관리비 무는 건 깎아라, 많이 물어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시정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주택공사 사장한테 제가 주장했습니다. 모든 주택을 서민 위주로 하고 임대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건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의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민주택 짓겠다니까 노태우 씨가 그냥 200만 원을 한꺼번에 짓는다고 모방하다가 그냥 자재값 올려놓고 말이죠. 이 주택 분양 안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조사해가지고 우리 산정 3동에 계신 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합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민원사항은 그때그때 제가 문호를 개방해 놓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지 한 통 내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편지 한 통 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요 다음에 표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표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또 여러분들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한 통으로 부려잡으세요. 국회의원이 몰라서 못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편지 한 통 보내시면은 그 편지를 검토해가지고 답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말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가면서 감옥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전라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외길 걸어왔다는 건 저는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광희 후보는 누구 비판해서 국감 스타가 됐다고 그럽니다만, 여러분 신문 보신 분 아시죠? 내가 영종도 신공항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설계를 고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부 대사업을 설계를 고친 예는 없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그걸 지적해서 고쳐낸 것입니다. 이것이 1등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 헐뜯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제가 1년을 결산할 때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제일 많이 제시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14대 국회의원 제가 처음 됐지만 중앙정치부 기자들이 누가 299명 국회의원 중에 앞으로 장래성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투표로 결정해서 10명을 뽑았는데 저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서 여러분 앞에 반드시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 나타나겠다는 것을 약속해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대